서론 매일 밤 수천 척의 배들이 수정처럼 맑은 파도를 가르며 드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 어부들에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식량을 책임지는 식량을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여정이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재능과 노고를 통해 쌓아온 경험에 기반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부들이 가장 중요한 해산물을 잡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조사할 것입니다. 오징어 랍스터부터 참치, 문어, 대게까지 전 세계 수백만 가정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시메나 일본 해안에서 오징어 낚시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 23m 길이의 보트에는 고출력 조명이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은 수면을 비추며 최대 60m 깊이의 오징어를 수면으로 끌어올립니다. 어부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보트 가장자리에 자동 지깅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 장비에는 진짜 미끼처럼 번쩍이고 움직이는 오징어, 지그 약 20, 30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는 오징어가 낚싯바늘에 걸리면 가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선원들은 오징어를 건져 올린 후 다음 포획을 위해 재빨리 줄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낚시꾼들은 여러 개의 화려한 인공 미끼가 장착된 핸드 낚싯줄을 사용하여 얕은 물이나 해안 가까이, 특히 소형 보트나 소규모 어선에서 약 1.52m에서 10.67m 깊이까지 오징어를 던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징어를 선체에 싣는 즉시 바닷물로 씻어 모래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어획물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잘게 부순 얼음이 담긴 용기나 냉장 해수 탱크에 보관됩니다. 오징어는 대형 선박에 보관할 경우 화씨 영하 40도, 섭씨 영하 10도의 온도에서 급속 냉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구로 반송되거나 가공업체로 바로 배송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잡이 어선이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하룻밤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신선한 오징어의 양은 때의 크기와 기상 조건에 따라 0.91톤에서 2.95톤까지 다양합니다.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이 약 10달러에서 12달러 정도이므로 한 번의 항해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만 달러에서 3만 6천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새우 랍스터는 단단한 흰살과 독특한 풍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메인주로 미국의 랍스터 수도로 자주 불립니다. 이 지역의 차가운 바닷물 덕분에 연간 수만 톤의 랍스터가 생산되며 이는 미국 전체 랍스터 수확량의 약 80, 85%를 차지합니다. 랍스터는 길이 약 0.91m의 직사각형 통발을 사용하여 어부들이 잡습니다. 이 통발은 튼튼한 플라스틱 코팅 망사로 덮여 있어 수압과 해저의 혹독한 기후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죽은 청어나 고등어와 같은 미끼가 있는데 이는 바닷가재가 익숙하게 거부할 수 없는 냄새를 풍깁니다. 통발을 설치할 때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닷가재는 수심 몇 미터에 불과한 얕은 바다부터 수심 20m에서 61m에 이르는 깊은 바다까지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통발은 긴 밧줄에 연결되어 해당 장소로 내려집니다. 통발의 위치는 수면에 떠있는 부표로 표시되어 있어 어부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3일 동안 미끼에 유인된 바닷가재들은 결국 하나씩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수확 과정에서 어부들은 유압 윈치를 사용하여 각 통발을 수면으로 끌어올립니다. 통발의 위치는 수면에 떠있는 부표로 표시되어 있어 어부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3일 동안 미끼에 유인된 바닷가재들은 결국 하나씩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수확 과정에서 어부들은 유압 윈치를 사용하여 각 통발을 수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또한 하나의 통발로 수백 마리에서 수십 마리의 바닷가재는 물론 개와 다른 해양 동물까지 포획할 수 있습니다. 어획물이 가판에 도착하면 등딱지 길이를 측정하여 분류합니다. 법적 사육 기준을 충족하는 크기의 바닷가재만 포획하고 크기가 작거나 알을 품은 암컷 바닷가재는 개체수 유지를 위해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랍스터 집게발에는 고무줄을 감아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합니다. 그 후 배가 항구로 돌아오거나 판매될 때까지 차가운 바닷물이 담긴 탱크에 보관하여 랍스터를 살아있고 좋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메인주의 랍스터 산업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큰 폭풍과 거친 파도는 어획고와 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해수 온도 상승은 바닷가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질병 발생으로 인해 판매될 준비가 된 바닷가재 상당수가 폐사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1만 톤이 어획되었지만
2020년에는 4만 2천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체 감소의 약 15%를 차지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은 킬로그램당 24달러에서 26, 3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이 귀중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통발수 제한, 특정 어획 기간 설정, 크기가 작은 바닷가재 통발의 탈출구 설치 의무화, 그리고 정기적인 기상 상황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미국 랍스터 업계는 매년 약 59, 70톤의 랍스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어획량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알래스카 연안과 캐나다 북부 해안에서 대량으로 어획되는 또 다른 해산물입니다. 랍스터는 또 다른 인기 해산물입니다. 바다로 나가기 전 어부들은 수십 미터 길이의 배를 준비합니다. 이 배에는 어획물을 내리고 끌어올릴 수 있는 유압 시스템, GPS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획물의 정확한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정교한 소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개식민지. 일반적으로 선박은 매 항해마다 150개에서 300개의 금속 그물망 통발을 운반합니다. 아래 바다의 압력과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기 위해 각 통발의 무게는 약 272g에서 363kg이며 이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제작됩니다. 어부들은 각 통발 안에 청어나 고등어와 같은 다양한 미끼를 넣어 개를 유인합니다.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통발은 일시 8.29m에서 36.58m 사이의 수심으로 내려집니다. 그런 다음 통발은 긴 끈으로 묶이고 수면의 부표로 표시되어 선원들이 신속하게 발견하고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발은 2, 3일 동안 물에 담가두어 개들이 안으로 올라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 후 어부들은 유압 윈치를 사용하여 각 통발을 갑판 위로 다시 끌어올려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통발에는 개 몇 마리만 담을 수 있는 반면 어떤 통발에는 수십 마리, 심지어 수백 마리까지 꽉 들어차 있을 수 있습니다. 갑판에 도착하자마자 어부들은 개 분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개체수 유지를 위해 크고 건강한 개는 유지하고 작고 건강하지 못한 개와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은 다시 물에 풀어줍니다. 판매 준비가 된 개는 차가운 해수탱크에 보관하거나 급속 냉동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박이 항구에 복귀하거나 시장에 인도될 때까지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미국에서 대게는 매우 흔하기 때문에 매년 상당한 양의 대게를 수입해야 합니다.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은 2023년 1월에만 캐나다에서 1,300톤 이상의 대게를 수입했습니다. 가격 또한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초에는 킬로그램당 약 3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2023년에는 킬로그램당 약 15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대게 낚시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활동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 눈보라, 그리고 화씨 20도 섭씨, 영하 10도 미만의 기온으로 인해 선박에 얼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선박의 무게를 증가시켜 선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갑판에서 중장비를 조작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사고 발생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다음 여정은 참치 낚시입니다. 놀라운 속도와 높은 상업적 가치로 인해 푸른 금이라고 불리는 참치입니다. 어부들이 참치를 성공적으로 잡으려면 보통 수백 캐리 약 1,000km 떨어진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은 핸드라이닝과 퍼스 사인, 바우스 사이닝입니다. 핸드라이닝 방식은 각 국가마다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한 척의 배에 수십 명의 어부들이 난간을 따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모두가 오징어나 작은 물고기가 미끼로 달린 낚싯대를 들고 있습니다. 참치대가 보이면 모두 동시에 낚싯바늘을 물속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물을 튀겨 물고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낚시를 유도합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소수의 어부만 배에 탑승하고 각자 튼튼한 낚싯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치가 미끼를 물면 재빨리 낚싯바늘을 세게 당겨 꽂은 다음 재빨리 뇌에 꽂아 즉사시키고 마지막으로 도르래를 이용해 갑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지갑에 서명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큰 그물을 참치대 주변에 원형으로 던진 후 그물을 서서히 조여 참치대 전체를 잡습니다. 참치대가 발견되는 즉시 지원 보트들이 재빨리 모여 참치대를 포위합니다. 참치가 선상에 오르는 즉시
어부들은 살이 검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참치의 선명한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 재빨리 손질하고 얼음에 담습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 참치는 화씨영하 76도, 섭씨영하 23도의 냉동고에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사시미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해산물 중 하나는 참치로 일반적으로 통조림이나 사시미 형태로 섭취됩니다. 미국은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참치를 소비하는데 이는 미국 전체 해산물 소비량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연간 약 2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산업 중 하나는 참치 통조림 산업인데 이는 이 생선이 저녁 식탁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해산물 수확 과정을 살펴볼 마지막 장소는 문어입니다. 바다에 사는 가장 영리한 생물 중 하나인 이 물고기는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고 컵 크기만한 구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부들은 이 물고기를 성공적으로 잡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병, 항아리, 플라스틱 튜브와 같은 용기를 해안가에 놓는 것입니다. 문어가 밤새 숨을 곳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며칠 후 어부들이 돌아와 각 용기를 회수하는데 대부분의 용기는 이미 문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일본과 지중해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문어의 몸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변 근처에 설치한 저그물이나 자그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어가 잡히면 잠재적인 포식자를 속이기 위해 검은 먹물을 자주 뿜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빽빽한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어를 선적할 때 문어는 먼저 바닷물에 담근 후 즉시 얼음이나 냉동실에 넣어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미국의 문어 어획량은 여러 아시아 국가의 어획량만큼 많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약 8만 톤에서 10만 톤의 문어를 수입하여 소비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멕시코, 스페인, 일본산입니다. 이 시장의 소매가는 킬로그램당 16달러에서 30달러 사이이며 이 시장에서 창출되는 연간 수익은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식탁에 오르는 모든 해산물 요리 뒤에는 긴 바다 여행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부들은 신선한 어획물을 하나하나 가져오기 위해 파도와 싸우며 밤잠을 설치며 지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더 놀라운 바다 여행 이야기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년 수백만 마리의 킹크랩이 깊은 바닷속에서 해안으로 끌어올려지며 그 결과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최고급 해산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킹크랩은 긴 다리와 맛있고 부드러운 살을 자랑하며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킹크랩은 차가운 내륙바다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반면 강풍, 차가운 기온, 끊임없는 파도 등 매일 혹독한 환경에 시달리는 어부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영상에서는 이 어부들이 어떻게 수백만 마리의 킹크랩을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알래스카 어부들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항해 자체는 보통 몇 시간, 심지어는 하루 종일 걸려서 선정된 어장에 도착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립니다. 선장은 원하는 좌표에 도착하면 함정을 투어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긴 밧줄과 수면에 떠있는 부표를 사용하여 각 금속 케이지를 물속으로 투어할 때 위치를 파악합니다.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백 개의 케이지를 투어하는 것은 정밀한 동기화를 요구하는 연속적인 작업입니다. 모든 통발이 물에 잠기면 배는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시간 동안 어부들은 휴식을 취하고 날씨를 살피고 통발을 다시 끌어올릴 경로를 계획합니다. 어업의 평균 사망률은 매년 10만 명당 약 300명으로 다른 대부분의 업종의 사망률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킹크랩 어업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통발의 담금 시간은 일반적으로 2일 2일입니다. 이 시간은 왕개가 통발 안으로 기어들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미끼가 없어지거나 왕개의 품질이 저하될 정도로 길지는 않습니다. 왕개의 자연 서식지는 대개 수심 50, 200m의 차가운 바닷물입니다. 알래스카, 러시아 쿠릴 열도, 일본 북동부 해안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지역 모두 수온이 화씨 0.2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그들은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먹이를 얻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냥은 함정이 수면이나 저수지, 수심 91, 122m에 설치될 때 시작됩니다. 이 미끼는 안에 있는 왕개를 유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각 케이지는 크기에 따라 15.24m에서 36.58m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면 도망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끼로는 미리 조리된 청어나 대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험난한 해역에서의 여정은 몇 주씩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부들은 매번 바다로 나가기 전에 며칠씩 낚시 장비, 방한 장비,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여정이 몇 주씩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날씨, 해류, 그리고 이전 시즌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통발 배치를 고려하여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여정을 설계합니다. 정해진 침수 시간이 지나면 선장은 통발이 설치된 장소로 배를 복귀시킵니다. 어부는 부표에 묶인 밧줄을 잡아 유압 윈치에 고정하기 위해 가프 후크를 사용합니다. 금속 케이지는 끌어올리면서 서서히 물에서 꺼내집니다. 모든 어부들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통발 안에 왕개가 몇 마리밖에 없을 때 한숨을 쉬기도 하고 통발에 왕개가 가득 차 있을 때 기쁨을 표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잡은 게 전체 여정에 대한 수입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왕개는 내려놓자마자 바로 잡혀 분류됩니다. 암컷 개와 크기가 작은 개는 바다로 돌려보내고 법적 크기인 약 15cm, 6.5인치에 맞는 수컷 개는 그대로 둡니다. 이 과정은 모든 함정이 회수될 때까지 수백 번 반복됩니다. 지역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한 번의 항해에서 포획되는 개의 양은 약 4톤에서 5.9톤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킹크랩 선별 과정에는 정확성과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숙련되고 재빠른 어부들로 구성된 팀이 필요합니다. 킹크랩을 버린 후 어부 중 한 명이 재빨리 통발 안으로 올라가 남은 킹크랩과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미끼를 수거합니다. 부표와 밧줄을 통발 안으로 다시 옮겨 다음 투하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통발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2014년 전 세계 킹크랩 생산량은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에서 약 1,155톤의 쇼트톤을 어획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생산량이 약 1,065톤에 그친 반면 러시아의 생산량은 약 5,187톤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전 세계 킹크랩 산업의 진정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획량이 많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킹크랩 낚시 여행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알래스카나 바렌츠해의 연안 기온은 화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겨울철 바람은 시속 70, 99km에 달합니다. 바다에서 단 하룻밤만 보내도 갑판과 모든 어구가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일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망치를 사용하여 두꺼운 얼음을 깨야 합니다. 분류 과정을 거친 후 판매 준비가 된 킹크랩은 즉시 배의 냉장 해수 탱크에 옮겨집니다. 이 탱크는 킹크랩이 항해 내내 살아있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화씨 41도에서 5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킹크랩은 일부 대형 선박에서는 최대 2, 3주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살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현대식 선박은 선상에 직접 가공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을 선적하기 위해 먼저 게살을 잘라 상자에 포장합니다. 2023년 중국에는 3만 3천 톤이 넘는 킹크랩이 수입되어 단연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수입액은 약 9억 7,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특히 알래스카, 시애틀, 캘리포니아에서 1년 내내 킹크랩을 즐겨 먹었습니다. 3위는 2024년 상반기에 1만 톤 이상의 킹크랩을 수입한 한국으로 총 수입액은 약 1억 7,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킹크랩 어부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길고 힘든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알래스카 연안 어부들은 소규모 연안 조업을 할 경우 한 번의 항해로 약 119.75kg에서 240kg의 킹크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왕개 개체수가 많은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왕개 개체수 보호를 위해 난태생 암컷이나 소형 왕개의 포획을 금지하는 엄격한 제한 조업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통해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고 개체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킹크랩 어업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것이며 사람들은 북쪽의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에서 잡은 신선한 킹크랩을 계속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동부 오슈코시 해에서 낚시하는 어부들은 거대한 배에서 낚시하는 어부들과는 달리 두꺼운 얼음을 헤치고 트롤링하는 방식으로 킹크랩을 잡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어부들은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하지 않고도 낚시 시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에 구멍을 뚫어 구멍을 냅니다. 다음으로 톱으로 잘라 구멍을 충분히 넓게 만듭니다. 그 후 더 큰 함정이나 이 함정처럼
작은 함정에 몸을 숨깁니다. 어부들이 덫을 설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덫을 검사하고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해외 어업에 비해 어획량은 적지만 운이 좋으면 이러한 전략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킹크랩 고기의 가격은 대부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기의 품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에서 1.81kg에서 2.27kg지 사이에 살아있는 킹크랩을 통째로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미국 달러로 400달러에서 450달러 정도입니다. 킹크랩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식당입니다. 음식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찜입니다. 또한 샐러드나 수프처럼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요리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계절성이 있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4주에서 6주 동안 지속되는 어업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수입을 가져다주며 이는 오랫동안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요리적으로나 킹크랩은 매우 귀중합니다. 귀중한 킹크랩을 하나하나 잡기 위해 어부들은 거친 바다, 거대한 파도, 그리고 혹독한 기상 조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인간의 회복력과 인내심,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낚시를 하는 결단력이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